그냥 한 번만이라도. 이소라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한건설 회장실 한가운데 자리한 그랜드 피아노가 왜인지 그날따라 더욱 간절하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가정부들의 조언이 무색하게 소라는 홀린 듯 떨리는 손을 건반에 올렸어요. 25년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그리움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더러운 손으로 감히 강민석 전무의 분노한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메웠어요. 그는 소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사람들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대성 회장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소라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화상 흉터를 본 순간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25년 전 화재에서 잃어버린 딸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흉터였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순간이 얼어붙었던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려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소라에게는 엄격한 금기사항이 생겼어요. 절대로 피아노 근처에 가지 마세요. 민석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해고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피아노를 본 순간 왜 그렇게 가슴이 뛰었을까요? 왜 건반을 만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을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어요. 소라가 작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강대성 회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석이 소라를 야단치는 동안에도 회장은 계속 소라의 손을 바라봤어요. 특히 오른손 새끼손가락 근처에 작은 흉터를 말이에요. 회장님? 민석이 회장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어요.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밤이 깊었어요. 건물에는 소라 혼자만 남아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회장실 앞을 지나치려던 소라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거든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본 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회장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소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슬픈 표정으로 피아노를 바라보는 회장의 모습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피아노를 볼 때마다 자신도 똑같은 그리움을 느꼈거든요. 한편 민석은 CCTV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소라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저 여자 뭔가 이상해. 민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렇게 반응하셨을까?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25년간 유일한 후계자로 여겨져 온 자신의 자리에 위험이 감지됐거든요. 며칠 후 민석은 인사팀에서 소라의 개인정보를 몰래 확인했어요. 이소라, 25세, 생년월일 1999년 3월 8일. 민석이 서류를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3월 8일. 그 날짜가 왜 익숙할까요? 민석은 급히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화재 사고로 잃어버린 조카 아라의 사진첩이었어요. 1999년 3월 8일. 아라 생일.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회장이 소라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한편 회장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어요. 이소라라는 직원에 대해 조사해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어떤 것을 조사하시겠습니까? 출생 배경, 가족관계. 모든 걸 알고 싶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설마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있을 리 없겠지만 그날 밤 민석은 소라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소라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작은 빌라를 확인한 민석은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아가씨가 언제부터 여기 살았나요? 24년 전부터요.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키우셨어요. 24년 전, 아라가 실종된 지 1년 후였어요.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고아원에서 데려왔다고 들었어요. 기억을 잃은 아이였다고. 기억상실. 화재 후유증일 수 있어요. 민석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대 회장이 알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25년간 유일한 후계자였던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졌거든요. 그날 밤 건물에는 소라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야간 청소를 마친 소라는 회장실 앞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피아노가 있는 방이었거든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소라가 중얼거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간절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달빛이 피아노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 덮개를 열자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울까?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첫 번째 건반을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고요한 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라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건반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베토벤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완벽했습니다. 25년간 연습한 피아니스트처럼 완벽한 연주였어요. 소라 자신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곡을 칠 줄 아는 걸까요? 그런데 소라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그 연주를 듣고 있었어요. 강대성 회장과 박미영 부인이 복도에서 문틈으로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곡은 아라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연주 스타일, 손가락 움직임, 심지어 감정 표현까지 모든 게 25년 전 딸과 똑같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부인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이 연주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핸드폰으로 소라의 연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계획적이야. 민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연히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말도 안 돼. 민석은 확신했어요. 소라가 회장 가족에게 접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어요. 소라는 건반에서 손을 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은밀히 DNA 검사를 준비했어요. 소라 씨가 사용한 컵을 조심스럽게 보관해 주세요.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급히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이소라라는 여자를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민석이 핸드폰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피아노 연주 영상을 분석해 보세요.
혹시 사전에 배운 건 아닌지 계획적 접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 청소부. 수상합니다. 민석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칠 줄 아는 사람이 왜 청소부로 일하겠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의도? 회장님께 접근하려는 거죠. 알아 양과 같은 생일이고 피아노까지 칠 줄 안다고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석의 말에 회장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편 소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여자가 회장님 딸인 척 연기한다며? 피아노도 미리 배워서 온 거래. 소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민석은 더 큰 수를 뒀어요. DNA 검사소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나? 위험한 일인데. 하지만 돈을 충분히 준다면 얼마든지 주겠어. 반드시 음성으로 나와야 해. 민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소라가 알아라는 걸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회장실에서는 박미영 부인이 남편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알아일까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게 확실한 방법이야.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일주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회장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 그리고 민석까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검사소 직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소라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다가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음성입니다.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순간 회장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박미영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회장도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느꼈는데, 딸이라고 확신했는데, 역시 사기였군요. 민석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습니까? 계획적이라고. 문틈에서 듣고 있던 소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사기? 계획적? 자신이 뭘 계획했다는 걸까요? 부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안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회장도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소라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 해고시켜.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라는 비틀거리며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소라는 아무 말 없이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덮개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딸칵.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방에 울렸어요.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끝났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소라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했어요. 한편 민석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박미영 부인은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분명히 우리 아라 같았는데. 부인, 과학적 검사 결과예요. 받아들이셔야죠. 민석이 말했어요. 그날 밤 소라는 할머니와 함께 짐을 쌌어요. 괜찮다, 소라야. 다른 일 찾으면 돼. 할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계획한 게 없어요. 알고 있어.
우리 소라가 그런 아이가 아니지. 하지만 소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자신은 누구일까요? 왜 피아노를 보면 그렇게 그리웠을까요? 모든 게 착각이었을까요?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진실이 드러났어요. 회장의 아들 지훈이 민석의 사무실을 지나다가 이상한 대화를 들었거든요. 검사 결과 조작비 입금 확인됐습니다. 민석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음성으로 나왔죠?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DNA 검사를 조작했다는 건가요? 지훈은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민석이 형이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지훈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어요. 회장은 곧바로 검사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짜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발표된 결과가 누가 결과를 조작했는지 조사해 주세요. 당장 1시간 후 검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내부 직원이 금전을 받고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진짜 결과는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진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99.99% 일치합니다. 확실한 친자 관계입니다. 그 순간 회장은 주저앉았어요. 소라가 정말 자신의 딸 아라였던 거예요. 박미영 부인도 전화 내용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우리 딸을 내쫓았어. 회장은 급히 민석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회장이 분노에 떨었어요. 민석은 이미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알았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25년 만에 찾은 내 딸을 왜? 회장이 소리쳤어요. 25년간 저만 믿고 사셨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애가 모든 걸 가져간다고요? 민석도 소리쳤어요. 그게 내 딸을 해칠 이유가 되냐?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회장은 급히 소라를 찾으러 갔어요. 하지만 소라가 살던 빌라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회장이 이웃에게 물었어요. 어제 할머니랑 함께 짐을 싸서 떠나셨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네요.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25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잃어버린 거였어요. 이틀 후 회장은 사설 탐정을 동원해 소라를 찾아냈어요. 소라와 할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회장 부부가 찾아갔을 때 소라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오셨어요? 소라야. 박미영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DNA 검사 조작, 민석의 음모, 그리고 소라가 진짜 딸이라는 것까지. 그럴 리 없어요. 소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아니야. 넌 우리 딸이야. 알아야. 그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민석이 나타났어요. 아직도 그 거짓말을 믿으세요? 민석이 비웃었어요. 민석아, 그만해. 회장이 말했어요. 안 돼요. 25년간 저만 믿고 사셨잖아요. 민석이 소라에게 달려들었어요. 가난뱅이 주제에 재벌가 딸인 척하지 마. 민석이 소라의 목을 조르려 했어요. 하지만 소라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뭐? 형이 25년간 쌓아온 걸 제가 무너뜨려서 미안해요. 소라의 평온한 목소리에 민석이 멈칫했어요. 하지만 저도 가족이 그리웠어요. 진짜 가족을.
그 순간 회장이 민석을 밀쳐냈어요. 그만해. 내 딸을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25년간 아꼈던 조카였지만 딸을 해친 것만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석은 마지막으로 소라를 째려봤어요. 넌 내 모든 걸 빼앗았어. 민석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도 형은 25년간 사랑받았잖아요. 소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25년간 혼자였어요.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소라의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결국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기와 문서 조작 혐의였어요. 소라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형도 가족이 그리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소라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와 살 거예요. 소라야, 우리가 너의 진짜 부모야. 회장이 간절히 말했어요. 진짜 부모님은 할머니예요. 25년간 저를 키워주신 분은 할머니거든요. 소라의 말에 회장 부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정은심 할머니가 나섰어요. 소라야, 이분들이 내 친부모님이시다.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너를 키운 건 할머니 기쁨이었어. 이제 진짜 가족한테 가야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회장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맙습니다. 제 딸을, 우리 딸을 키워주셔서 일어나세요. 저도 소라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박미영 부인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세요. 소라도 어머니 없으면 안 될 거예요. 정말요?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가족을 찾았지만 할머니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대한건설 회장실. 소라는 다시 그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니라 딸로서 말이에요. 칠 수 있겠니? 박미영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25년 만에 아라의 연주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마지막 음이 끝났을 때 소라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빠, 엄마. 소라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할머니까지.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25년 만에 진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소라는 다시 피아노를 쳤어요. 이번에는 슬픈 곡이 아니라 기쁜 곡을. 피아노 소리에 맞춰 모든 가족이 함께 웃었어요. 오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